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믿었고, 나중엔 의심했고, 결국엔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큰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허리가 뻐근해서 일어나 창문을 여니까 장독대 위로 빗방울이 박자처럼 떨어지고 있더군요. 에구, 오늘은 장터도 못 가겠구먼. 혼잣말을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비 많이 와요. 장 보러 가실 거면 제가 다녀올게요. 아이고, 뭘 또. 바쁜데. 가족은 챙겨야죠. 어머니 카드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올게요. 그날은 참 고마웠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몸도 시원찮던 저를 대신해서 살갑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혜진이는 장도 잘 봐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래기도 사왔고 멸치도 큰 걸로 골라왔더군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머리가 따뜻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지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박정수님 맞으시죠? 보험 자동이체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대리인으로 김혜진 님이 신청하셨는데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제가 바꾼 적이 없는데요. 네, 대리인 신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바꾼 적이 없는데 저녁 때 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은행에서 전화 온 거 알아? 아, 그거요? 어머니가 자동이체 날짜 자주 놓치셔서요. 제가 바꿔놨어요. 편하시라고요. 아,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며칠 뒤 동네 친구 춘자와 장터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줌마 예전에 우리 집 대문에도 CCTV 달지 않았나? 나 그거 덕분에 도둑 한 번 막았잖여. 그 말이 머리를 탁 쳤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도 CCTV가 있었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보험증서, 도장, 영수증들. 그 속에서 낯선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익자 변경 김혜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 수익자는 항상 박정순저였는데 언제, 누가, 왜 바꿨단 말입니까?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밤에 뭐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아냐,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장보는 제가 맡아드릴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혜진이의 미소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왠지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CC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을 되돌려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밤 11시쯤 거실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서랍장을 열고 서류를 꺼내 사진 찍는 사람.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제 보험 계좌 수익자 변경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고객님, 지난달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네요. 대리인은 김혜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대리 신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행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알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고객님. 수익자가 김혜진 님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고 적혀 있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내 돈을 내가 모르게 맡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상담사가 서류를 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못되게 대했나? 돈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집에 들어서니 아들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혜진이가 걱정하던데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은행 좀 갔다 왔다.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수야, 네, 엄마. 너 혹시 내 아내가 내 보험 수익자를 바꾼 거 알고 있었니?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엄마 혜진이가 오해하지 마세요. 다 도와주려던 거예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깜빡하실까 봐 혜진이가 대신 정리해 준 거라고요. 정리를 해주더라도 내 허락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건 혜진이가 엄마 놀라실까 봐 조용히 처리하려던 거예요. 놀랄 일을 왜 조용히 처리하니? 민수야, 이게 정상으로 보이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알고 있었구나. 내 아내가 이런 짓 하는 걸 알고 있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설명해봐. 혜진이가 엄마가 나중에 치매 오시면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 못 하실까 봐 미리 준비한 거래요.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치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하다. 치매 검사도 작년에 받았고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내 아내가 멋대로 날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내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오해야. 다 오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오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혜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가면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은행까지 다녀오셨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시고 혼자 가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혜진아, 네, 어머니. 내 보험 수익자 바꾼 거 너지? 순간 혜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날 허리 아프셔서 못 움직이신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해드렸다니까요. 어머니가 그래 네가 알아서 해줘 하셨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어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지난달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지난달 20일쯤이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실 때요.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혜진이의 미소가 살짝 깨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셔서 기억이 혼동되신 거예요.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그래 고맙다 하셨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기억이 헷갈려도 내 도장은 내가 알아. 도장이요? 그래. 내 도장은 내가 평생 써온 거야. 그 모양도 굵기도 자국도 다 알아. 근데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에 찍힌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더라.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혜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어? 그런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어머니 오해예요. 진짜 도와드리려고. 도와주는 게 이렇게 하는 거니? 남의 도장 위조하고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게 도와주는 거야?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혜진이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당장 다음 달에 전세금을 갱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한 거야? 말씀드리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걱정하는 게 나쁜 거니? 가족이 서로 걱정하고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왜 몰래 내 재산에 손을 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혜진아. 나도 너희가 힘든 거 알아. 요즘 세상이 어려운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한 거야? 무서웠어요. 우리가 전세금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준호도 학원 그만둬야 하고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다고 남의 것을 훔쳐도 되니?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리려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써온 제 글씨, 제 도장,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의 도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모양도 굵기도 자국도 달랐습니다. 이건 가짜구나. 혜진이가 어디선가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찍은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나?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며칠 뒤 저는 다시 보험사 본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법률 상담실로 갔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익자 원상 복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조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와 제 진짜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상담사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다른 도장이네요. 육안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익자 원상 복귀는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서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고객님, 가족 간의 문제라서 괜찮으시겠어요?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단 원상 복귀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죠.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됐네. 당신도 봤지?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옆에 서 있는 듯 했죠.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어. 당신이 오라 하고 등을 토닥여줬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래, 자기가 잘못했대요. 욕심이 아니라 불안해서 그랬대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나도 너희 사정이 어려운 거 알아. 요즘 세상이 힘든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혜진이를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다만 내 아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혜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앉아라. 혜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욕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불안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병원비 감당 못할까봐, 민수가 힘들어할까봐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아, 네, 어머니. 그래, 사람은 다 불안하지. 나도 불안해. 나이 들면 더 불안해. 내일 일도 모르고,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말이야, 그 불안이 남의 걸 넘보는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믿음이란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거야. 깨진 그릇처럼 말이야. 아무리 풀로 붙여도 금은 남는 법이야. 혜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반성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그 마음 잊지 마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거고 준호를 위한 거야. 네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보험금 중 일부를 해지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동네 노인의 밥상 기금으로 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도록요. 나머지 절반은 손자 준호 이름으로 된 교육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혜진이나 민수가 손댈 수 없도록 준호 명의로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혜진이는요?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와 믿음은 다른 거야. 나는 혜진이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 믿을 수는 없어. 적어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엄마, 내 아내야. 내가 선택해라. 하지만 나는 이제 혜진이를 예전처럼 믿지 않아. 내 재산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이제 은행 금고에 맡길 거야.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해. 한 번 속은 사람은 두 번 속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법이야. 며칠 뒤 손자 준호와 함께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장독대 옆에 심어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름이 중요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이름? 예, 엄마가 할머니 이름을 함부로 써서 혼났다면서요.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이란 건 말이지. 내가 한 일의 자국이야. 자국이요? 그래. 내가 살아온 흔적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야. 그걸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거란다. 그럼 엄마는요? 내 엄마는 이제 배우는 중이야. 늦었지만 배우는 게 중요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아니면 또 반복하느냐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 이름 잘 지킬게요. 그래, 우리 준호. 넌 꼭 그렇게 잘하다오. 그날 밤 저는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껏 이 도장으로 수없이 계약하고 장부를 쓰고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이 도장을 찍었고 아들 결혼할 때도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자 출생 신고할 때도 이 도장을 찍었죠. 그게 제 인생이었고 제 책임이었습니다. 비가 멎은 하늘 아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다 불안해도 그 불안을 욕심으로 채우면 결국 자신을 잃는 법이야. 나는 오늘 내 이름을 지켰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도 밝았습니다. 가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저를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며느리를 용서해 주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덮어두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혜진이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수도 아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손자 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 겁니다. 요즘은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집에 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제 서랍을 열거나 장부를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는 꼭 먼저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내가 부탁할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금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내 일을 대신해 주려 합니다. 편하시라고요. 도와드리려고요 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면 우리 일은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우리 도장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 이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엄이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증거니까요. 가족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사랑과 믿음은 다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 있지만 믿음은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히 지키십시오.